이번 건국 이래 가장 성대한 외교 행사 중 하나가 수상관저에서 준비됐다. 한일 외교팀은 물론 일본의 강요 대부분이 참석했다. 1965년 6월 22일 한일 협정 조인식이었다. これに対して条約の批准を阻止しようとする革新陣営は安保国会以来の大規模な西岸デモを繰り広げ、国会の周辺は緊迫した空気に包まれました。 반대 시위 역시 도쿄와 서울에서 동시에 이루어졌다. 서울에서는 박정권 이후 첫 계엄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그 어떤 반대도 박정희의 결단을 막을 수는 없었다. 박정희 대통령도 정권의 운명을 걸어가지고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공화당 시절이죠. 공화당 내에서도 정치적으로 한일회담을 좀 늦추자 말이요. 이로써 우리나라와 일본은 광복 후 새 정권을 통해 계속 교섭을 진행해 온 지 14년 만에 두 나라 사이의 모든 비정상적인 관계는 종지부를 찍게 된 것입니다. 확실히 한일 협정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마라톤 교섭 끝에 얻은 결과였다. 이번에 이 기회를 놓치면 또 앞으로 한 10년 걸릴지. 이게 14년 만에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20년이 걸릴지. 그럼 그만큼 한국이 자꾸 후퇴한단 말이에요. 대사 이놈 나오너라! 잡아먹어! 그리고 또 36년 한일 회담 반대는 계속되고 있다. 일본 대사관은 오늘부터 당장 떠나야 됩니다. 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맞소! 여기서 뭐 하려고 여기 오물오물하고 있어요. 예? 일본 정부의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종군 위안부들의 수요 집회. 매주 한 번씩 모인 것이 어느덧 450여 회, 10년이 넘었다. 그 한일 회담 때 설마 이 할머니들이 나와서 이 얘기를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일본 정부에도 믿었고 우리 정부에도 믿었고. 내가 죽어도 용서 못해. 구신이라도 난 용서 못해. 난 진짜로 용서 못해. 여자들에게 나가서 이런 구리를. 북한에서도 최근까지 131명의 위안부들이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악착스러운 짓을 했다는 걸 일본에 가서 너 일본 여성들한테 꼭 말을 해달라. 응? 말해달라. 선전해달라. 일본과 수교 협상 중인 북한은 현재 정부 차원에서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은 북일 간의 모든 문제는 한일 협정과 같은 방식으로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재개됐던 북일 교섭은 다시 결렬 상태다. 김정필이가 가서 그할 때 뭐 어떻게 했나? 독립축하금이라 해서 뭐 2억 달러씩. 그래서 김정필가 있다時に 통일축하금이라. 우리는 남조선과 일본이 맺은 걸 내국적인 조약이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에게 다 통과시킬 수 있는가? 일본 내 시위는 36년 동안이나 계속되고 있다. 천황의 군대로 전쟁에 끌려가서 팔과 다리를 잃었지만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이들. 제일 한국인 징병 피해자들이었다. 일본 땅에 살면서도 이들이 보상받지 못한 이유는 단 하나. 한국인이기 때문이었다. 지난 4월 비로소 동경 최고재판에 일본 정부를 피고로 세웠다. 그러나 이들은 패소했다. はっきり言えば日本軍の兵士として戦った、怪我をした、病気になった、その保障を日本人と同じように受ける、これは正義といったもんじゃありません。保障を求めるぐらいは常識です。これは世界の常識です。 한국, 북한, 일본에서 이 같은 문제들이 계속되는 근원은 바로 한일 기본조약에 있다. 양국의 국가 및 국민 간의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고
과거 식민지 시대를 청산하기 위해 이루어진 조약. 그런데 왜 개인의 보상은 해결되지 못한 것일까? 쿠데타 직후 한일 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박정희 정권. 협상의 최대 과제는 청구권으로 얼마를 받는가였다. 거기에서 이제 6억 달러 알파 이제 우리가 이제 확보했단 말이요. 그리고 한국에 도입시켰단 말이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우리 그 애무진영들이 일 잘한 거 아니냐 말이요. 보상의 성격을 띠는 무상원조는 3억 불. 나머지는 차관 및 민간 자금의 형태로 제공됐다. 그리고 이 돈은 경제개발 계획을 세워놓고도 미천이 없던 박정희 정권에게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돈이었다. 그러나 격렬한 반대가 이어졌다. 금액만 놓고도 일제 36년의 대가로는 너무 적다는 것이었다. 당시 야당과 학생들이 주장한 청구권 금액은 27억 불. 한국 사람들이 일본의 강제징용, 징병으로 끌려나가서 못 받았던 월급, 임금, 또 일본이 강제로 한국에서 뺏어갔던 금괴, 무슨 쌀과 같은 경제적인 물건, 물자 등등 굉장한 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괄해서 모두 포기를 하고 받은 돈입니다. 한국에서는 뭐 6만 원 정도로, 6억 정도로 뭐 말이 되느냐 이런 의견도 많은데 그 당시는 일본도 굉장히 그 가난한 나라인데 근데 내가 기억이 있는 거는 그때 일본에서 가지고 있었던 외화가 18억 불입니다. 그 중에 6억이라고 하면 일본에 가지고 있는 외화의 3분의 1을 한국에 지불한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제 36년간의 피해는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아있다. 전남 나주시 근동에 사는 징용 피해자들이 모였다. 한 4, 50명이 갔을 거요. 50. 야. 전라도에서 막. 나주반에서 우리 갔을 때는 50명이 갔어. 50명이. 4, 50명 갔었어요. 우리도. 어떻게? 그러니까 칭칭으로 그때 갔거든요. 강제징용이 본격화된 것은 1938년.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면서부터였다. 그 후 해방되기까지 대략 200만 명의 조선인들이 징용, 징병으로 끌려갔다. 조선인들은 대부분이 탄광 등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곳에 동원됐다. 石炭産業は日本再建の重要な部分ですからますます、努力してもらうことを希望します。 도망가실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도망갈 생각은 안 먹었지. 그래도 붙어주고 있잖아. 그러고 예금 통장이 그거 있어. 예금 통장이 있는데 초토 도망가려면 초통에 가지 예금 통장에 돈 얼마나 있으면 도망 안 간다고. 거기서 뭐 월급 받으시고 다 하셨어요? 월급은 무슨 군대인데 뭐 돈도 달아받도 못했죠. 돈 깨는 저보다 못 오지. 미야모도 군본 운패. 아직도 그 월급을 찾고 있는 여운택 노인. 그는 1943년 강제징용돼서 2년 동안 일본 제철에서 일했다. 월급 50원 52전. 노꼬리. 그의 월급은 50원 52전. 한 푼도 못 쓰고 저금한 것이 495원. 그러나 해방이 되고 돌아올 때도 이 돈을 받지 못했다. 너희들은 독신이니까 돈을 지금 주면 불량자가 되니까 저금해야 된다. 내지 못해서 주마. 그 말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지 우리는 이제 그거 믿고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그 이듬해 개인의 피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은 것인데 홍보 부족으로 본격적인 조사는 못됐다. 25만여 명이 들어가 있는 거로. 그럼 당시 신고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신고자 총수죠. 25만여 명.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 일반적으로 징용자 총수를 그 징병자 빼고 100만에서 150만을 잡고 있는데 한 5분의 1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일본의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작성된 이 조서에 의하면 일본에 의한 재산 피해가 3억 불,
징용 징병자의 미지불 임금, 사망 부상에 따른 보상금 등이 18억 불로 청구 금액은 21억 달러에 이른다. 한일 회담은 그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받기 위한 출발이었다. 영장에서 떠날 적에는 뭐 군악대가 나오고 야간 법석해서 어디 전자에 나가듯이 그래 나갔는데 우리가 압박당하고 한국 거기에 대한 배상금 받아온다고 잘 이겨서 돌아오라 그런 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한 일루지언, 한 환상이었지. 일본 측에서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나 월급 통장 한 번 만져보지 못한 한국 징용 피해자들에게 무슨 증거가 있을 리 만무했다. 하지만 일본은 계속적으로 증거 제시를 요구한다. 特に払う方の日本の立場から言いますと、国民の税金から払うわけですから、こういう韓国側の要求した請求権、これこの部分は法律的にも根拠があるし、事実関係も裏付けられているというふうに国会に説明しなければいけないわけですけれども、 그 증거가 우리 측에서는 내가 가서 감정해본 결과로서는 도저히 우리 측에서 그런 증거를 낼 능력이 없는 거지. 어디서 일본 사람들이 지배하던 금융조합은 철수를 해버렸고, 누가 뭐 여기저기서 뭐 통장이겠다 우편저금이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다 모아본들 얼마 안 돼요 그게. 결국 개인 보상에 관한 논의는 여기서 멈추고 만다. 그런데 자료가 없다던 일본은 한일 협정이 끝난 지 30여 년 후 군인 군속 명부를 한국에 송환했다. 이 명부에는 무려 24만 명의 징병 피해자들의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자료가 없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처음부터 거짓이었던 것이다. 이런 게 한 500여 원 정도가 있습니다. 500건이요? 그리고 여기는 쭉 보면 이렇게 공짜하고 번호들이 쭉 매겨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었는데 최근에 이것이 이 징용자들이 받아야 되는 임금 중에 미불금이 그 공탁돼 있는 그 공탁 번호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딘가에 공탁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법무성에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도. 네. 대동아 공영권을 건설하자는 기치 아래 자행됐던 식민지 반도 청년들의 징용 징병. 그것은 엄연히 일본 제국이 조직적으로 강행한 일이었다. 그러나 일본은 현재 한국인에 대해 어떤 책임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일본에 살고 있는 제1한국인 징용 피해자들도 마찬가지다. 6.25 제1한국인 강부중 씨. 1942년 해군 군속으로 징집됐다가 손가락 4개와 한쪽 눈을 잃었다. ここでいっぱい入ってましたけどね。戦後抜いてもらいまして。 강부중 씨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 중이다. 함께 법정 투쟁 중인 석성기 씨. 10년 전 소송을 시작했던 5명 중 이제 단 2사람만이 살아남았다. 벌써 3번째 재판이었다. 2번의 패소 끝에 이제 이곳 동경 최고재판소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요구는 간단하다. 일본군으로 참전해서 부상당했는데 왜 보상을 해주지 않는가? 한일 협정으로 모든 게 끝났다. 일본 정부의 보상의 책임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었다. 최종 판결 후 일본 정부는 이들에게 얼마간의 위로금을 전해왔다. 대문에 아시고 그래 다른반 동생이었을까? 그런데 나는 죽었구나 가려고 그랬더니 다시 못하리마세. 그가 평생 기다려온 보상은 단순히 돈만은 아니었다. 없애게 나니까 하라니까 거기 개지나 시방구리 건져 진짜 뭐야 와서라만. 석성기 씨, 그의 보상 투쟁은 1963년부터 시작됐다. 한일 협정이 막바지 절충을 하고 있을 때였다. 일본군으로 참전해서 팔과 다리를 잃었는데 보상은커녕 군인연금조차 중단해버렸다. 온전치 못한 몸으로 일자리를 얻을 수도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 중일 전쟁에서 태평양 전쟁까지 일본 침략 전쟁에 끌려갔던 한국인은 36만 명. 그중에서 최소한 2만 명이 사망하고 8만 명 이상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1963년 일본 수상의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ここって言いますか日韓関係が正常化っていうかちゃんとしてからその問題を両政府で話してそれでということなので韓国政府の方からあれをするというような格好の話し合いがしいる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 그러나 한일 협정이 체결된 뒤에도 한국과 일본은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 일본의 입장은 그런 문제는 유곡을 지불을 할 테니까 그 금액 안에서 그런 문제를 한국 군내에서 해결해달라 해서 합의한 겁니다. 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부수적인 문제 있잖아요. 이런 거는 서로 논의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단 말이요. 이런 거는 여운은 남겨놨어요. 그러면 이제 개인의 보상 문제는 뭐 충분히 재론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그러나 한일 조약을 통해 양국 간의 청구권은 완전히 종결됐다. 당시 양국에서 동시에 발표한 합의 의사록을 보면 일본과 한국의 발표 내용에 차이가 있다. 한국이 한 항목을 빼고 발표해버린 것이다. 미지불 임금, 사망, 부상자에 대한 보상금 등을 규정한 청구권 8항목이 종결되었으며 앞으로 이를 더 이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글쎄, 그게 지금 뭐 30년, 35년 됐나? 오래전의 일이고 그런 소소한 거 있잖아요. 뭐 H 아니고 뭐 BH 아니고 말이죠. 제가 별로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실무진들이겠죠. 뭐 나름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뭐 무슨 정당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지금 자세히 몰라요. 개인 피해 보상을 규정한 항목은 빠뜨린 채 발표된 한일협정. 결국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이 항을 근거로 일본 정부는 한국인에 대해 어떠한 개인 보상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해방 전에는 일본 국민이니까 전쟁터에 나가라라고 해가지고 이용할 만큼 이용해놓고 해방되자마자 너희들이 뭐 술모가 없어졌으니까 물걸레같이 버림을 당했다. 그래도 우리는 한국 정부를 믿었는데 한국 정부 언제까지 우리는 버리고 있냐. 제1한국인 징용 피해자 강부중 석성기 씨. 이제 이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다. 석성기 씨 경우에는 그 사람이 일본 국민이었더라면 다 합쳐가지고 8천만 원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8천만 원? 예, 일본 돈으로.
그러니까 우리 돈 8억이죠. 8억. 예. 근데 앞으로도 계속 1년에 4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한 번도 못 받는 거죠. 일본 정부는 자국민에게는 어떤 피해 보상을 하고 있을까? 일본인 가토 키타로 씨. 중일 전쟁 당시 중국 화북지방 전투에 참전했었다는 그는 현재 일본 정부가 지급하는 원어 연금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 こういうふうにやったもんだからこっちから入ってこっちに出た 수리탄에 맞아 관통상을 입은 그는 6급 원호 대상자. ここへ傷の恩給はね279万2000 年間600円年間奥さんにはね19万3200円その普通恩給が入ってないからね345円って書いてある 연금은 일본의 경제 성장과 함께 증가했다. 일본이 부유해지면 제일 먼저 그들에게 혜택이 돌아왔다. 현재 1급 원호 대상자는 기본 연금만도 570만 원, 6천만 원 이상을 받는다. 일본은 전쟁 피해자 연금으로 해마다 군인을 위한 원호금으로 15조 원의 예산을 쓰고 있다. 그래도 과거에 52년부터 지금까지 쓰여진 그 돈이라고 하면 한 50조 엔 정도가 됩니다. 그거에 비해서 일본 정부가 그 아시아 간 나라 아니면 그 미국이나 금이 간 나라 전쟁 희생자에 대한 그거는 다 이국 간 협약으로 해결을 한다고 한 건데 이국 간 협약으로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돈을 지불해 온 나라가 몇십 개 되는데 다 포함해도 1조 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비록 항복은 했지만 일본에게 전쟁은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었다. 대동아 공영을 꿈꾸던 일본에게 한반도의 식민지 지배는 더욱 잘못이 아니었다. 일본은 이러한 입장을 한일 회담에서도 관철시키려 했다.お金を払うよりも謝る方が嫌だっていう考え方ですよね。だって日韓条約、日韓条約ってちょっと待って、日韓条約もそうですよね。日本はお金を払うのは嫌じゃなかったんですよ。あの時も。請求権という形で払うのが嫌があったんですね。 외무성의 이 극비 문서는 일본 정부의 숨은 의도를 더욱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이미 회담 이전부터 일본은 보상이 아닌 경제협력의 방식으로 결론 지으려는 방침을 굳히고 있었던 것이다. 철저한 증거 요구 역시 협상 전략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것은 박정희에겐 뿌리칠 수 없는 제안이었다. 쿠데타는 성공했지만 정통성을 확보하지 못한 그는 국민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 경제 개발이 시급했다.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난 우리 조국이 이렇게 가난한 줄은 몰랐다고. 쿠데타 한 다음에 청와대 들어와서 행정을 해보니까 이건 아주 거지가 아니라 몇 번 도둑 맞은 초가집에 들어오는 기분이라고. 아무것도 없다고. 경제 개발을 위해 많은 돈이 필요한 박정권. 사죄하지 않고 돈으로 결론을 지으려는 일본은 마침내 경제 협력으로 뜻을 맞춘다. 그 당시 우리나라 아마 외화 보유액은 내가 그때 들은 거 한 5천만 불도 안 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든 간에 내일 정상화를 해서 청구권 한 10억이라도 가져오면은 어떻게든 간에 제1차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수 있고 정말 우리가 경제적인 기반을 딱 아직 그것이 급했지. 결국 1962년 6차 회담 이후 개인 보상의 기회는 사라지고 만다. 말도 안 된다고. 피, 땀. 우리 피하고 땀을 개다 팔아먹은 거야. 개인의 재산권, 민주주의 하에서 개인이 죽기까지 피땀 흘려서 버는 거 어째 대한민국에서 그 손을 댑니까?
왜 내 자산을 가줍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일본 정부에 의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전개됐던 강제 종군 위안부. 11살 어린 소녀에서 30이 넘는 성년에 이르기까지 갖은 속임수와 폭력에 의해 연행됐던 조선 여성은 20만 명에 이른다. 하지만 1991년 위안부의 첫 증언이 있기까지 그들은 다시 한번 철저히 지난 세월을 유린당한 채 살아야 했다. 연순이 해숙이 평양에 살고 있는 정옥순 할머니. 종군 위안부로 일본군에 끌려갔던 것은 14살 때. 이게 다 헐어서 이제 반을 쏙쏙 들어간다는 이제. 그래서 상처 배에 왜 나게 됐습니까? 왜 쨌습니까? 배에 아이 있다고 임신됐다고 전년을 써먹어야 돼갔는데 나이도 어리고 인물도 없고 써먹어야 돼갔는데 전년은 자궁을 털어내 파지라고. 현재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700억 불의 보상금. 그러나 일본은 90억 불 정도의 경제협력 기금을 제시하고 있다고 한다. 過去の生産農地保障問題については日本は植民地支配が違法だったとの前提に立つ保障は認められないと。で経済協力の実施で決着した日韓方式を検討するよう要請したと。だから日韓条約通りやろうとしてるんです。で今여전히 사죄하지 않으려는 일본 정부는 한일 조약을 방벽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일 관계에서 사죄와 보상은 국가 관계 정상화의 전제 조건이라고. 한일 협정과 같은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북한. 설사 관계를 정상화 못하는 일이 있어도 사죄와 보상은 받아내야 하겠다는 게 우리 입장입니다. ただ北朝鮮の場合はやっぱり謝罪あるいは保証という言葉をね、譲らないと思いますね。ただそれがいつまで続くかそれは正直なところよく分かんないですね。やっぱり北も妥協する可能性は非常に多いと思いますけれど。 북한은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 이른바 고난의 행군을 겪어온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어려움도 벗어난 사람들이 35년 동안의 그 고난의 대상을 헐한 값으로 넘기지는 절대로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서도 어떤 그런 분위기를 좀 그렇습니다.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북한의 입장이 일본에서 통할 수 있을까? 그러나 북한의 발목을 잡은 것은 오히려 한국 정부였다. 노태우 정권이 한일 협정의 조건을 들면서 제동을 걸었던 것이다. 韓国よりも優位な条約を結んでもらいたくないです。だからいつでも事前交渉をした上で北朝鮮と交渉してほしいってことを散々言ってましたね。で特に問題になったのはね、戦後についても償いをすると言ったのがね、韓国に比べてね、向こうを優遇しすぎたと言って怒られてるんですよ。 경제 재건을 위해 청구권 3억 불이 절박했던 박 정권. 해방 후 어느 정권도 차마 돈 몇 푼과 민심을 바꿀 생각은 못했다. 그러나 박 정권은 이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내려야 했던 구국의 결단이라 말한다. 그렇게 청구권을 일괄 타결한 것은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종필이었다. 그는 62년 11월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의 외상 오히라와 정권의 사활을 건 한판을 짓는다. 통역도 없이 8시간의 회담 끝에 나온 것이 바로 김오히라 메모. 한국에 3억 달러는 무상으로 원조하고 3억 달러를 빌려준다는 내용이다. 일본도 그 시대는 가난한 나라인데 그 많이 청구해도 그 지불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그 필리핀, 인도네시아 전부 동남 아시아에도 그 보상금 지불했으니까 굉장히 그 일본도 고민이 많이 있었죠.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그럼 진전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까? 실무적으로는 합의를 보기가 힘들죠. 그날도 회담은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2시간가량 침묵이 흐른 후 김종필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 커피를 한 잔 더 하고 싶다. 일본인은 뱃속이 작다.
그리고 그가 제시한 액수는 8억 달러. 거구의 오히라는 의자에서 30cm 이상을 뛰어올랐다. 하지만 결국 당신의 필사적인 가구에 손들었다. 6억으로 타협하자는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김 오이라의 극적 타결에 의문을 던지는 단서 하나가 발견됐다. 회담 직전 미 국무성이 오이라 외상에게 무상 3억 불을 종용했던 것이다. They were forced by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at the time to sign the treaty between Korea and Japan.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I wouldn't comment on they weren't forced by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Let me tell you once and for all, and people listening,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can't force anybody to do anything. 그러나 미 국무성이 62년 10월 2일 도쿄와 서울 대사관에 동시에 내린 훈령을 보면 김종필과 오이라가 만날 시기 그리고 확실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세밀한 시나리오가 적혀 있었다. 일본의 국내 자민당 내부에서도 반대파들이 많았는데 대장성이나 이런 사람들도 금액면에서 거부감이 많고 하지만 그것을 수상이 이끌고 나갈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은 미국의 힘이 뒤에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크게 그 반대를 최종적으로 못한 그런 요인이 된 거죠. 사실 회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도 한국과 일본이 제시한 청구권 금액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3억 불의 타협을 결정해 준 것은 바로 미국이었다. 연출자는 당시 미 국무장관 딘 러스크였다. I would guess that Secretary Rusk became involved also during the final stages of ratification of the agreement in Korea. And I'm sure, although I wasn't there, I'm sure the United States I know we pushed very hard for ratification. 그 후 오히라는 러스크에게 미국의 개입을 밝히지 말 것을 부탁한다. 내정 간섭으로 정치 쟁점화될 것을 염려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지난 36년간 비밀에 붙여졌다. 딘 러스크. 1961년부터 무려 9년간이나 미 국무장관을 맡았던 그는 케네디 정권의 핵심 인물 중 한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재임 기간 동안 10여 차례나 한국을 방문한 까닭은 단 하나. 한일 협정을 조속히 타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에게 박정희 정권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회였다. Long desire for a Japan-Korea settlement, Japan-South Korea settlement, a peace treaty, and so forth. There was also argument about, prior to the coup, about U.S. status of forces agreement in Korea. 케네디와 박정희의 첫 만남에서도 미국이 한일 협정에 얼마나 관심을 보였는가를 알 수 있다. 박정희는 쿠데타에 성공하고 줄곧 케네디 대통령과의 회담을 요청해왔다. 그러나 번번이 케네디의 답은 노였다. 케네디는 아직 박정희를 믿을 수가 없었다. 한때 좌익 경력이 있는 박정희. 하지만 정말 케네디가 알고 싶어했던 것은 박정희가 한일 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케네디는 박정희의 첫 기자회견에서 그 답을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나라 외교의 숙제로 남아있던 한일 국교 정상화 문제는 세계 자유진영의 유대 강화를 위하는 안목에서 일본과의 설린 관계를 하루속히 수립하고자 우리는 이미 그 문호를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회담은 성공적이었다. 케네디는 혈맹으로서의 계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박정희 정권이 비로소 미국의 승인을 받게 된 것이다. From that time on, the United States had a more favorable reaction to Park Chung-hee. He agreed to run for election. He did. It was a relatively free election, and so on. 박정희의 출연을 먼저 환영한 것은 일본이었다. 이케다 수상은 박정희보다 앞서 케네디를 찾아가 박정희 정권을 인정하고 지원해 줄 것을 제의했다. 케네디는 흔쾌히 동의했다. 한일 협정이 조속히 타결되도록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던 것이다. 박정희
사진이 나왔단 말이야. 이게 누구냐? 그게 다카기 마사오 아닌가 말이야. 만주 황제 앞에서 말이야. 대동아 공영권을 수립하는 승전을 위해 자기는 목숨 바쳐서 싸우겠다고 그 맹세한 사람이 그 사람이 그 박정희 그 당시에 그 다카기 마사오인데 말이야. 그 말하자면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선반에서 굴러떨어진 인절미와 마찬가지잖아요. 특히 만주국의 실권자였던 기시 전 수상은 박정희에게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를 중심으로 일본 정계의 만주 인맥들이 회담의 다양한 현안들을 막후에서 해결해 나갔다. 한일협정 체결 당시 일본의 사토 수상이 바로 그의 친동생이었다. 한일 양국의 협력, 그것은 바로 미국의 오랜 수건이었다. 냉전 시대 동북아에서 공산 세력을 봉쇄해야 하는 미국에게 한일 양국의 협력은 전략상 더없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리고 베트남전이 본격화되면서 미국에게 한일 협정은 더욱 절실해진다. 그 마지막 단계에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거의 오히려 한국 정부보다도 더 다급하게 전면에 나서서 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개입은 상당히 강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국내에 대해서. 그래서 심지어는 체류탄을 학생들 데모를 하면 체류탄을 쐈는데 그 체류탄을 당시에는 지금은 국내 생산도 합니다만은 미 8군에서 공급을 해주고 또 학생들 이걸 문제로 삼기도 하고 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반대 시위가 계속되자 야당과 학생을 직접 설득하겠다고 했으며 비상기업령 역시 적극 지원했다. 일본에도 강력한 압력을 행사했다. 시인아 외상에게 사죄를 요구한 것이다. 그것은 일본 정부의 첫 사죄였다. 우리 미국에 부탁을 했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 뭐 라스크 장관이라든가 윌리엄 번디 이런 분들이 그 충분히 이해를 해가지고 그분들 일본에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한국을 위해서 이제 좀 설득 공작을 했지요. 식민지 지배가 죄악이라고는 그 당시 정치가들은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았고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사죄 발언을 한다고는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보면 이제 용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그나마 아주 형식적이고 정식 문서도 아니고 공항에 도착을 해서 성명을 그냥 말로 얘기를 한 건데 시인아의 발언이라는 것이 그 말을 그래도 끌어낸 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 압력을 가한 결과다. 마침표를 찍은 것도 미국이었다. 회담 타결 몇 달 전 한일 양국에 보낸 전문. 2월 22일에 협정이 체결된 건 역시 미국의 요구였던 것이다. 결국 한일 조약 조인식은 6월 22일 오후 5시에 서둘러 이루어졌다. 독도, 어업권, 문화재 반환까지 많은 문제들을 그대로 묻어둔 채 그 후 박 정권은 6억 달러를 기반으로 경제 개발을 추진한다. 그중 7,300만 달러가 포항제철을 세우는 데 쓰였고 정부 고속도로 건설에 280만 달러가 투자됐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박정희의 초고속 경제 성장의 신화가 펼쳐졌다. 그러나 그 성장 가도에 정작 피해자들의 자리는 없었다. 공격이 컸죠. 크고 말고요. 그때 일본 돈이 3,000원이면 큰 돈이요. 큰 돈이고 말고 그때 봐서 얼마요. 1942년 중국 전투에 끌려갔었다는 김영상 노인. 그는 전란 속에서도 월급 통장을 가슴에 품고 돌아왔다. 생명을 내놓고 모은 월급 3,849원이었다. 그렇게 나마냥 또 구세 그 지금의 사람도 없고 난 담배도 안 피고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찾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직도 보상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해서 전문부하고 뭐하는 거거든. 1975년 일제징용, 징병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있기는 있었다.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6억 불을 들여오면서 국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 보상을 하기로 약속을 했다. 10년이 지난 후 대일 청구권 보상 법률이 만들어지고 보상이 실시됐지만 막상 그것은 기대와 달랐다.
현실적으로 이제 보상을 해줄 순간에 왔을 때에 그 보상 비율을 어떻게 계산했는가 하면 1N에 30원씩 준다고 결정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8.15 해방 후 이미 30년이 지났을 시점이니까 그 쌀값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물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적어도 1년에 1,000배, 1,000원 정도는 돼야 이것이 현실 감각에 맞는 것인데 그나마 보상을 받기도 쉽지 않았다. 징용 징병 피해자 중 부상자는 아예 보상에서 제외됐고 징병 사망자 역시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지급이 거부됐다. 결국 단 8,500여 명에게 30만 원씩 보상금이 지급됐다. 무상 3억 불 중 1,600만 달러, 5%만이 보상금으로 쓰인 것이다. 그리고 개인 보상 문제는 시간 저편으로 잊혀졌다. 평생 이곳 강화도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조영순 씨네. 그 아무 뭐 기별도 없으니까. 그래서 사망 신고도 못하고 계속 그냥 살아 계실 거라고 생각했죠. 나초음 할머니는 최근까지 전쟁터로 끌려간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다. 30살의 남편은 꼭 돌아온다고 부디 딴 데로 시집은 가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떠났었다. 살아 계시려니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오랜 기다림 끝에 남편의 소식을 확인한 것은 작년이었다. 일본이 감추고 있다가 지난 93년에 송환한 군인 군속 명부, 거기에 남편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아무런 조사나 확인 절차 없이 지하 서고에 묻힌 방대한 서류들, 그 속에서 남편의 이름을 되찾는데도 8년이 걸렸다. 한국 정부도 남편의 죽음을 알려주지 않았던 것이다. 에이, 영감 없어서 남들은 영감이 그렇게 잘도 사는데 아유 우리 영감 언제 들어올까? 우리 영감 언제 올까? 그저 영감 오기만 고대고대하지. 아 영감 정책이 그 못 볼 줄은 하늘이나 땅이나 알지 난 몰랐어요. 그 간절한 기다림으로 평생 강화도 하전마을을 떠나지 않았던 나초음 할머니. 이제 죽은 애미가 어머 아버지 죽어. 아유 내가 죽었냐? 아유 내가 죽었구나. 아유 죽었냐? 그래. 아유 우리면 그냥 터져 나오나 그냥 살아서 올 줄 알았지. 죽은 줄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할머니의 남편이 전사한 것은 1945년 4월 19일. 어쩌면 좀 더 빨리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누군가 그 책임을 다했다면. 해방이 되고도 56년이 흘렀다. 누구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아무도 용서할 수가 없다. 용서할 수 없는 고통은 아물지도 않는다. 한 번의 기회가 있었다. 한일협정은 사죄와 보상을 통해 지난 과거를 청산하고 한국과 일본이 새로운 공존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일본의 죄를 물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끝내 죄를 묻지 않고 과거를 묻어버린 것은 우리의 정부였다. 오늘도 용서할 수 없는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이 통환을 씻어낼 방법은 이제 없는 것일까? 늦었지만 다행히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 한일 조약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새로운 한일 조약을 만들어야 한다. 그 다음에는 그런 것은 다 할 수 없으면 보상 협정 그것만이라도 새로 체결해야 한다. 지금 북일 국교 전상화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일 국교 전상화 때는 아무래도 그런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이나 사죄를 갖다가 조약에 놓아야 한다. そうすると、逆に日本と韓国の間の戦後処理の内容も見直されるということになってきますから、この時に私はやはり先ほど言われたいろんな被害者の方たちに対する補償をですね実現するという大きな運動をですね。 북이 우리 민족의 일환이라고 인식하고 일본과 북의 조약 과정에 있어서 남쪽이 도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북을 도울 수 있어야 앞으로의 민족 화해 문제도 쉽게 풀려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를 중심으로 일본 정계의 만주 인맥들이 회담의 다양한 현안들을 막후에서 해결해 나갔다. 한일협정 체결 당시 일본의 사토 수상이 바로 그의 친동생이었다. 한일 양국의 협력, 그것은 바로 미국의 오랜 수건이었다. 냉전 시대 동북아에서 공산 세력을 봉쇄해야 하는 미국에게 한일 양국의 협력은 전략상 더없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리고 베트남전이 본격화되면서 미국에게 한일협정은 더욱 절실해진다. 그 마지막 단계에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거의 오히려 한국 정부보다도 더 다급하게 전면에 나서서 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개입은 상당히 강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국내에 대해서. 그래서 심지어는 체류탄을 학생들 데모를 하면 체류탄을 쐈는데 그 체류탄을 당시에는 지금은 국내 생산도 합니다만은 미 8군에서 공급을 해주고 또 학생들 이걸 문제로 삼기도 하고 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반대 시위가 계속되자 야당과 학생을 직접 설득하겠다고 했으며 비상계엄령 역시 적극 지원했다. 일본에도 강력한 압력을 행사했다. 시인아 외상에게 사죄를 요구한 것이다. 그것은 일본 정부의 첫 사죄였다. 우리 미국에 부탁을 했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 뭐 라스크 장관이라든가 윌리엄 번디 이런 분들이 그 충분히 이해를 해가지고 그분들 일본에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한국을 위해서 이제 좀 설득 공작을 했지요. 식민지 지배가 죄악이라고는 그 당시 정치가들은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았고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사죄 발언을 한다고는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보면 이제 용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그나마 아주 형식적이고 정식 문서도 아니고 공항에 도착을 해서 성명을 그냥 말로 얘기를 한 건데 시인아의 발언이라는 것이 그 말을 그래도 끌어낸 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 압력을 가한 결과다. 마침표를 찍은 것도 미국이었다. 회담 타결 몇 달 전 한일 양국에 보낸 전문. 2월 22일에 협정이 체결된 건 역시 미국의 요구였던 것이다. 결국 한일 조약 조인식은 6월 22일 오후 5시에 서둘러 이루어졌다. 독도, 어업권, 문화재 반환까지 많은 문제들을 그대로 묻어둔 채 그 후 박 정권은 6억 달러를 기반으로 경제 개발을 추진한다. 그러나 월급 통장 한 번 만져보지 못한 한국 징용 피해자들에게 무슨 증거가 있을 리 만무했다. 하지만 일본은 계속적으로 증거 제시를 요구한다. 特に払う方の日本の立場から言いますと国民の税金から払うわけですからこういう請求韓国側の要求した請求権これこの部分は法律的にも根拠があるし事実関係も裏付けられているというふうに国会に説明しなければいけないわけですけれども 그 증거가 우리 측에서는 내가 가서 감정해본 결과로서는 도저히 우리 측에서 그런 증거를 낼 능력이 없는 거지. 어디서 일본 사람들이 지배하던 금융조합은 철수를 해버렸고 누가 뭐 여기저기서 뭐 통장이겠다 우편저금이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다 모아본들
얼마 안 돼요 그게. 결국 개인 보상에 관한 논의는 여기서 멈추고 만다. 그런데 자료가 없다던 일본은 한일 협정이 끝난 지 30여 년 후 군인 군속 명부를 한국에 송환했다. 이 명부에는 무려 24만 명의 징병 피해자들의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자료가 없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처음부터 거짓이었던 것이다. 이런 게 한 500여 건 정도가 있습니다. 500건이요? 그리고 여기는 쭉 보면 이렇게 공짜하고 번호들이 쭉 매겨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었는데 최근에 이것이 이 징용자들이 받아야 되는 임금 중에 미불금이 그 공탁되어 있는 그 공탁 번호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딘가에 공탁이 돼 있는 거죠? 일본의 법무성에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법무성에. 지금도. 네. 대동아 공영권을 건설하자는 기치 아래 자행됐던 식민지 반도 청년들의 징용 징병. 그것은 엄연히 일본 제국이 조직적으로 강행한 일이었다. 그러나 일본은 현재 한국인에 대해 어떤 책임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일본에 살고 있는 제1한국인 징용 피해자들도 마찬가지다. 유비요. 제1한국인 강부중 씨. 1942년 해군 군속으로 징집됐다가 손가락 4개와 한쪽 눈을 잃었다. 그된 한일협정. 결국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이 항을 근거로 일본 정부는 한국인에 대해 어떠한 개인 보상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해방 전에는 일본 국민이니까 전쟁대에 나가라라고 해가지고 이용할 만큼 이용해놓고 해방되자마자 너희들이 뭐 쓸모가 없어졌으니까 물걸레같이 버림으로 당했다. 그래도 우리는 한국 정부를 믿었는데 한국 정부 언제까지 우리는 버리고 있냐. 제1한국인 징용 피해자 강부중 석성기 씨. 이제 이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다. 석성기 씨 경우에는 그 사람이 일본 국민이었더라면 다 합쳐가지고 8천만 원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8천만 원? 예, 일본 돈으로. 그러니까 우리 돈은 8억이죠. 8억? 예. 근데 앞으로도 계속 1년에 4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한 번도 못 받는 거죠. 일본 정부는 자국민에게는 어떤 피해 보상을 하고 있을까? 일본인 가토 기타로 씨. 중일 전쟁 당시 중국 화북지방 전투에 참전했었다는 그는 현재 일본 정부가 지급하는 원호 연금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 こういうふうにやったもんだからこっちから入ってこっちに出た 수리탄에 맞아 관통상을 입은 그는 6급 원호 대상자. ここへ基準の給はね279万2600円年間奥さんにはね19万3200円その質問金が入ってないからね345円って書いて 연금은 일본의 경제 성장과 함께 증가했다. 일본이 부유해지면 제일 먼저 그들에게 혜택이 돌아왔다. 현재 1급 원호 대상자는 기본 연금만도 570만 원, 6천만 원 이상을 받는다. 일본은 전쟁 피해자 연금으로 해마다 군인을 위한 원호금으로 15조 원의 예산을 쓰고 있다. 그래도 과거에 52년부터 지금까지 쓰여진 그 돈이라고 하면 한 50조 엔 정도 같아요. 그거에 비해서 일본 정부가 그 아시아 간 나라 아니면 그 미국이나 금이 간 나라 전쟁 희생자에 대한 그거는 다 이국 간 협약으로 해결을 한다고 한 건데 이국 간 협약으로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돈을 지불해온 나라가 몇십 개 되는데 다 포함해도 1조 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비록 항복은 했지만 일본에게 전쟁은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었다. 대동아 공영을 꿈꾸던 일본에게 한반도의 식민지 지배는 더욱 잘못이 아니었다. 일본은 이러한 입장을 한일 회담에서도 관철시키려 했다. 쿠데타 한 다음에 청와대 들어와서
행정을 해보니까 이건 아주 거지가 아니라 몇 번 도둑 맞은 초가집에 들어오는 기분이라고. 아무것도 없다고. 경제 개발을 위해 많은 돈이 필요한 박 정권. 사죄하지 않고 돈으로 결론을 지으려는 일본은 마침내 경제 협력으로 뜻을 맞춘다. 그 당시 우리나라 아마 외화 보유액은 내가 그때 들은 건 한 5천만 불도 안 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든 간에 제일 정상화를 해서 청구권 한 10억이라도 가져오면은 어떻게든 간에 제1차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수 있고 정말 우리가 경제적인 기반을 딱 아직 그것이 급했지. 결국 1962년 6차 회담 이후 개인 보상의 기회는 사라지고 만다. 말도 안 된다고. 피, 땀. 우리 피하고 땀을 개다 팔아먹은 거야. 개인의 재산권, 민주주의 하에서 개인이 죽기까지 피땀 흘려서 버는 거 어째 대한민국에서 그 손을 댑니까? 왜 내 자산을 가줍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일본 정부에 의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전개됐던 강제 종군 위안부. 11살 어린 소녀에서 30이 넘는 성년에 이르기까지 갖은 속임수와 폭력에 의해 연행됐던 조선 여성은 20만 명에 이른다. 하지만 1991년 위안부의 첫 증언이 있기까지 그들은 다시 한번 철저히 지난 세월을 유린당한 채 살아야 했다. 연순이 해숙이 평양에 살고 있는 정옥순 할머니. 종군 위안부로 일본군에 끌려갔던 것은 14살 때. 이게 다 헐어서 이제 반을 쏙쏙 들어가는 자리지. 그래서 상처 배 왜 나게 됐습니까? 왜 쨌습니까? 배 아이 있다고. 임신했다고. 임신됐다고. 전년을 써먹어야 돼갔는데 나이도 어리고 인물도 없고 써먹어야 돼갔는데 전년은 자궁을 털어내 파지라고. 현재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700억 불의 보상금. 그러나 일본은 90억 불 정도의 경제협력 기금을 제시하고 있다고 한다. 過去の生産のうち保障問題については日本は植民地支配が違法だったとの前提に立つ保障は認められないと。で経済協力の実施で決着した日韓方式を이번 건국 이래 가장 성대한 외교 행사 중 하나가 수상관저에서 준비됐다. 한일 외교팀은 물론 일본의 강요 대부분이 참석했다. 1965년 6월 22일 한일 협정 조인식이었다. これに対して条約の批准を阻止しようとする革新陣営は安保国会以来の大規模な西岸デモを繰り広げ国会の周辺は緊迫した空気に包まれました。 반대 시위 역시 도쿄와 서울에서 동시에 이루어졌다. 서울에서는 박 정권 이후 첫 계엄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그 어떤 반대도 박정희의 결단을 막을 수는 없었다. 박정희 대통령도 정권의 운명을 걸어가지고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공화당 시절이죠. 공화당 내에서도 정치적으로 한일회담을 좀 늦추자 말이요. 이로써 우리나라와 일본은 광복 후 새 정권을 통해 계속 교섭을 진행해온 지 14년 만에 두 나라 사이의 모든 비정상적인 관계는 종지부를 찍게 된 것입니다. 확실히 한일협정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마라톤 교섭 끝에 얻은 결과였다. 이번에 이 기회를 놓치면 또 앞으로 한 10년 걸릴지. 이게 14년 만에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20년이 걸렸지. 그럼 그만큼 한국이 자꾸 후퇴한단 말이요. 대사 이놈 나오너라. 잡아먹어. 그리고 또 36년 한일 회담 반대는 계속되고 있다. 일본 대사관은 오늘부터 당장 떠나야 됩니다. 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맞소. 여기서 뭘 하려고 여기 어물어물하고 있어요. 예? 일본 정부의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종군 위안부들의 수요 집회. 매주 한 번씩 모인 것이 어느덧 450여 회, 10년이 넘었다. 그 한일 회담 때 설마 이 할머니들이 나와서 이 얘기를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일본 정부에도 믿었고 우리 정부에도 믿었고 내가 죽어도 용서 못해. 구신이라도 난 용서 못해. 계속 그냥 살아계실 거라고 생각했죠. 나초음 할머니는 최근까지 전쟁터로 끌려간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다. 30살의 남편은 꼭 돌아온다고 부디 딴 데로 시집은 가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떠났었다. 살아계시려니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오랜 기다림 끝에 남편의 소식을 확인한 것은 작년이었다. 일본이 감추고 있다가 지난 93년에 송환한 군인 군속 명부, 거기에 남편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아무런 조사나 확인 절차 없이 지하 서고에 묻힌 방대한 서류들, 그 속에서 남편의 이름을 되찾는데도 8년이 걸렸다. 한국 정부도 남편의 죽음을 알려주지 않았던 것이다. 에이, 영감 없어서 남들은 영감이 그렇게 잘들 사는데 아유 우리 영감 언제 들어가, 우리 영감 언제 올까. 그저 영감 오기만 고대고대하지. 아 영감 좀 저렇게 못 볼 줄은 하늘이나 땅이나 난 몰랐어요. 그 간절한 기다림으로 평생 강화도 하전마을을 떠나지 않았던 나초음 할머니. 이제 죽은 애미가 어머 아버지 죽어. 아유 내가 죽었냐. 아유 내가 죽어 그래. 아유 죽었냐 그래. 아유 어둠이 그냥 터져 나오나. 그냥 살아서 올 줄 알았지. 죽은 줄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할머니의 남편이 전사한 것은 1945년 4월 19일. 어쩌면 좀 더 빨리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누군가 그 책임을 다했다면. 해방이 되고도 56년이 흘렀다. 누구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아무도 용서할 수가 없다. 용서할 수 없는 고통은 아물지도 않는다. 한 번의 기회가 있었다. 한일협정은 사죄와 보상을 통해 지난 과거를 청산하고 한국과 일본이 새로운 공존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일본의 죄를 물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끝내 죄를 묻지 않고 과거를 묻어버린 것은 우리의 정부였다. 오늘도 용서할 수 없는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이 통환을 씻어낼 방법은 이제 없는 것일까? 늦었지만 다행히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 한일 조약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새로운 한일 조약을 만들어야 한다. 그 다음에는 그런 것은 다 할 수 없으면 보상 협정. 사람도 없고 난 담배도 안 피고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찾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직도 보상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해서 참문법하고 무관한 거거든. 1975년 일제징용, 징병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있기는 있었다.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6억 불을 들여오면서 국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 보상을 하기로 약속을 했다. 10년이 지난 후 대일 청구권 보상 법률이 만들어지고 보상이 실시됐지만 막상 그것은 기대와 달랐다. 현실적으로 이제 보상을 해줄 순간에 왔을 때에 그 보상 비율을 어떻게 계산했는가 하면 1N에 30원씩 준다고 결정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8.15 해방 후 이미 30년이 지났을 시점이니까 그 쌀값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물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적어도 1년에 1000배
1,000원 정도는 돼야 이것이 현실 감각에 맞는 것인데 그나마 보상을 받기도 쉽지 않았다. 징용 징병 피해자 중 부상자는 아예 보상에서 제외됐고 징병 사망자 역시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지급이 거부됐다. 결국 단 8,500여 명에게 30만 원씩 보상금이 지급됐다. 무상 3억 불 중 1,600만 달러, 5%만이 보상금으로 쓰인 것이다. 그리고 개인 보상 문제는 시간 저편으로 잊혀졌다. 평생 이곳 강화도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조영순 씨네. 그 아무 뭐 기별도 없으니까. 그래서 사망 신고도 못하고 계속 그냥 살아 계실 거라고 생각했죠. 나초음 할머니는 최근까지 전쟁터로 끌려간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다. 30살의 남편은 꼭 돌아온다고 부디 딴 데로 시집은 가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떠났었다. 살아 계시려니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오랜 기다림 끝에 남편의 소식을 확인한 것은 작년이었다. 일본이 감추고 있다가 지난 93년에 송환한 군인 군속 명부, 거기에 남편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아무런 조사나 확인 절차 없이 지하 서고에 묻힌 방대한 서류들, 그 속에서 남편의 이름을 되찾는데도 8년이 걸렸다. 한국 정부도 남편의 죽음을 알려주지 않았던 것이다. 에이, 영감 없어서 남들은 영감이 그렇게 잘들 사는데 아유 우리 영감 언제 들어올까? 우리 영감 언제 올까? 그저 영감 오기만 고대고대하지. 아 영감 좀 저렇게 못 볼 줄은 하늘이나 땅이나 알지 난 몰랐어요. 그 간절한 기다림으로 평생 강화도 한 구국의 결단이라 말한다. 그렇게 청구권을 일괄 타결한 것은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종필이었다. 그는 62년 11월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의 외상 오히라와 정권의 사활을 건 단판을 짓는다. 통역도 없이 8시간의 회담 끝에 나온 것이 바로 김오히라 메모. 한국에 3억 달러는 무상으로 원조하고 3억 달러를 빌려준다는 내용이다. 일본도 그 시대는 가난한 나라인데 그 많이 청구해도 그 지불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그 필리핀, 인도네시아 전부 동남아시아에도 그 보상금 지불했으니까 굉장히 그 일본도 고민이 많이 있었죠.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그럼 진전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까? 실무적으로는 합의를 보기가 힘들죠. 그날도 회담은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2시간가량 침묵이 흐른 후 김종필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 커피를 한 잔 더 하고 싶다. 일본인은 뱃속이 작다. 그리고 그가 제시한 액수는 8억 달러. 거구의 오히라는 의자에서 30cm 이상을 뛰어올랐다. 하지만 결국 당신의 필사적인 가구에 손들었다. 6억으로 타협하자는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김오히라의 극적 타결에 의문을 던지는 단서 하나가 발견됐다. 회담 직전 미 국무성이 오히라 외상에게 무상 3억 불을 종용했던 것이다. They were forced by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at the time to sign the treaty between Korea and Japan.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I wouldn't comment on they weren't forced by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Let me tell you once and for all, and people listening,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can't force anybody to do anything. 그러나 미 국무성이 62년 10월 2일 도쿄와 서울 대사관에 동시에 내린 훈령을 보면 김종필과 오히라가 만날 시기 그리고 확실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세밀한 시나리오가 적혀 있었다. 일본의 국내 자민당 내부에서도 반대파들이 많았는데 대장성이나 이런 사람들도 금액면에서 거부감이 많고 하지만 그것을 수상이 이끌고 나갈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은 미국의 힘이 뒤에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크게 그 반대를 최종적으로 못한 그런 요인이 된 거죠. 사실 회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도 한국과 일본이 제시한 청구권 금액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3억 불의 타협을 결정해준 것은 바로 미국이었다. 연출자는 당시 미 국무장관 딘 러스크였다.
구됐다 한 다음에 청와대 들어와서 행정을 해보니까 이건 아주 거지가 아니라 몇 번 도둑 맞은 초가집에 들어오는 기분이라고 아무것도 없다고. 경제 개발을 위해 많은 돈이 필요한 박 정권. 사죄하지 않고 돈으로 결론을 지으려는 일본은 마침내 경제 협력으로 뜻을 맞춘다. 그 당시 우리나라 아마 외화 보유액은 내가 그때 들은 거 한 5천만 불도 안 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든 간에 제일 정상화를 해서 청구권 한 10억이라도 가져오면은 어떻게든 간에 제1차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수 있고 정말 우리가 경제적인 기반을 딱 아직 그것이 급했지. 결국 1962년 6차 회담 이후 개인 보상의 기회는 사라지고 만다. 말도 안 된다고. 피, 땀. 우리 피하고 땀을 대다 팔아먹은 거야. 개인의 재산권, 민주주의 하에서 개인이 죽기까지 피땀 흘려서 버는 거 어째 대한민국에서 그 손을 댑니까? 왜 내 자산을 가줍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일본 정부에 의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전개됐던 강제 종군 위안부. 11살 어린 소녀에서 30이 넘는 성년에 이르기까지 갖은 속임수와 폭력에 의해 연행됐던 조선 여성은 20만 명에 이른다. 하지만 1991년 위안부의 첫 증언이 있기까지 그들은 다시 한번 철저히 지난 세월을 유린당한 채 살아야 했다. 연순이 해숙이 평양에 살고 있는 정옥순 할머니. 종군 위안부로 일본군에 끌려갔던 것은 14살 때. 이게 다 헐어서 이제 반을 쏙쏙 들어간다 이제. 그래서 상처 배에 왜 나게 됐습니까? 왜 쨌습니까? 배에 아이 있다고. 임신했다고. 임신됐다고. 예. 전년을 써먹어야 돼갔는데 나이도 어리고 인물도 없고 써먹어야 돼갔는데 전년은 자궁을 털어내 파지라고. 현재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700억 불의 보상금. 그러나 일본은 90억 불 정도의 경제협력 기금을 제시하고 있다고 한다. 過去の生産のうち保障問題については日本は植民地支配が違法だったとの前提に立つ保障は認められないと。で経済協力の実施で決着した日韓方式を検討するよう。 일본인 가토 피타로 씨. 중일 전쟁 당시 중국 화북지방 전투에 참전했었다는 그는 현재 일본 정부가 지급하는 원어 연금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 こういうふうにやったもんだからこっちから入ってこっちに出た。 수리탄에 맞아 관통상을 입은 그는 6급 원호 대상자. ここへ傷の恩給はね279万2000年間600円年間奥さんにはね19万3200円その普通恩給が入ってないからね345円って書いてある。 연금은 일본의 경제 성장과 함께 증가했다. 일본이 부유해지면 제일 먼저 그들에게 혜택이 돌아왔다. 현재 1급 원호 대상자는 기본 연금만도 570만 원, 6천만 원 이상을 받는다. 일본은 전쟁 피해자 연금으로 해마다 군인을 위한 원호금으로 15조 원의 예산을 쓰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 52년부터 지금까지 쓰여진 그 돈이라고 하면 한 50조 원 정도 같아요. 그거에 비해서 일본 정부가 그 아시아 간 나라 아니면 그 미국이나 금이 간 나라 전쟁 희생자에 대한 그거는 다 이국 간 협약으로 해결을 한다고 한 건데 이국 간 협약으로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돈을 지불해 온 나라가 몇십 개 되는데 다 포함해도 1조 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비록 항복은 했지만 일본에게 전쟁은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었다. 대동아 공영을 꿈꾸던 일본에게 한반도의 식민지 지배는 더욱 잘못이 아니었다. 일본은 이러한 입장을 한일 회담에서도 관철시키려 했다.
金を払うよりも謝る方が嫌だっていう考え方ですよね。だって日韓条約なんでしょうかね。日韓条約ってちょっと待って日韓条約もそうですよね。日本はお金を払うのは嫌じゃなかったんですよあの時も。請求権という形で払うのが嫌があったんですね。 외무성의 이 극비 문서는 일본 정부의 숨은 의도를 더욱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이미 회담 이전부터 일본은 보상이 아닌 경제협력의 방식으로 결론 지으려는 방침을 굳히고 있었던 것이다. 철저한 증거 요구 역시 협상 전략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것은 박정희에겐 뿌리칠 수 없는 제안이었다. 쿠데타는 성공했지만 그걸 우리에게 다 통과시킬 수 있는가? 일본 내 시위는 36년 동안이나 계속되고 있다. 천황의 군대로 전쟁에 끌려가서 팔과 다리를 잃었지만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이들. 제일 한국인 징병 피해자들이었다. 일본 땅에 살면서도 이들이 보상받지 못한 이유는 단 하나. 한국인이기 때문이었다. 지난 4월 비로소 동경 최고재판에 일본 정부를 피고로 세웠다. 그러나 이들은 패소했다. はっきり言えば日本軍の兵士として戦った怪我をした病気になったその保障を日本人と同じように受けるこれは正義といったもんじゃありません保障を求めるぐらいは常識ですこれは世界の常識です 한국, 북한, 일본에서 이 같은 문제들이 계속되는 근원은 바로 한일 기본조약에 있다. 양국의 국가 및 국민 간의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고 과거 식민지 시대를 청산하기 위해 이루어진 조약. 그런데 왜 개인의 보상은 해결되지 못한 것일까? 쿠데타 직후 한일 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박정희 정권. 협상의 최대 과제는 청구권으로 얼마를 받는가였다. 거기에서 이제 6억 달러 알파 이제 우리가 이제 확보했단 말이요. 그리고 한국에 도입시켰단 말이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우리 그 애무진영들이 일 잘한 거 아니냐 말이요. 보상의 성격을 띠는 무상원조는 3억 불. 나머지는 차관 및 민간 자금의 형태로 제공됐다. 그리고 이 돈은 경제개발 계획을 세워놓고도 미천이 없던 박정희 정권에게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돈이었다. 그러나 격렬한 반대가 이어졌다. 금액만 놓고도 일제 36년의 대가로는 너무 적다는 것이었다. 당시 야당과 학생들이 주장한 청구권 금액은 27억 불. 한국 사람들이 일본의 강제징용, 징병으로 끌려나가서 못 받았던 월급, 임금, 또 일본이 강제로 한국에서 뺏어갔던 금괴, 무슨 쌀과 같은 경제적인 물건, 물자 등등 굉장한 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괄해서 모두 포기를 하고 받은 돈입니다. 한국에서는 뭐 6만 원 정도로, 6억 정도로 뭐 말이 되느냐 이런 의견도 많은데 그 당시는 일본도 굉장히 그 가난한 나라인데 근데